네, 저희 나눠드린 교재 페이지 18페이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8페이지 내용이 뭐냐면요. 수상 태양광 설치 현황이에요. 요거 좀 찾아주세요. 18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 냈잖아요. 1작업하고 4작업만 완벽하게 해오기로 했는데 일단 처음으로 과제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요. 총 4단계로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이라고 쓰시면 되고 두 번째 더하기 눌러서 더블 클릭 제2작업. 자, 세 번째도 더하기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제3작업이라고 할게요. 4작업은 나중에 1작업에서 그려서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라서 4작업은 만들지 않습니다. 1작업부터 3작업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가 1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적당히 조절을 하라고 하니 요거를 해줄 거고요. 열너비 1과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을 굴림 11로 하라고 했으니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작업부터 3작업을 동시에 A열의 열너비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요. 자, 1작업을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눌러서 Shift를 누르세요. 키보드에 있는. 그리고 3작업을 눌러주시게 되면 세 개가 다 하얗게 변해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A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입니다. 확인.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체를 공통적으로 굴림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A열과 1행 사이에 작은 칸이 하나 있죠. 이 칸을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가 선택이 될 거고요. 글꼴만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11로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 완성하셨어요. 다 완성하셨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 1작업, 2작업, 3작업에 다 써져요. 그래서 이 그룹을 먼저 해제를 할 건데요. 아무데나 누르세요. 제 2작업을 눌러도 되고요. 제 3작업을 눌러도 되고 자, 해제된 거 확인이 되시죠? 네, 그래서 1작업 눌러주신 다음에 작업을 할 건데 1, 2, 3행이 조금 넓어요. 여기를 꼭 몇으로 하라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한지 어쩐지 이걸로 판단하는데 시간을 또 소요하실까봐 그냥 1, 2, 3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그냥 24로 통일하자고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로 감점사항은 아니에요. 24. 자, 그리고 4는 행 높이를 30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5부터 14까지는 행 높이를 2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는 24, 4는 30이고요. 나머지는 2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4셀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관리 코드.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타이틀을 먼저 써줘요. 형태. 자, 설치 1. 용량이라고 쓰시고요. 여기 줄바꿈 하실 때는 Alt Enter 입력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발전 규모도 써주시고 네, Alt Enter 여기도 마찬가지로 킬로와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 비용 그리고 보조지원금 그리고
시공사라고 작성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마음이세요. 오타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블럭 잡아 놓으시고 엔터 입력하시면서 입력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아니면은 오타가 자주 난다 하시면은 블럭 잡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GS103 지금 잘 안 보이네요. 103 엔터 치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오타가 있으면은 그냥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끝까지 데이터를 쓰실 거고요. 다른 거는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되고, 형태 같은 경우는 타자가 좀 느리신 분들은 첫 번째 글씨를 썼잖아요. 근데 똑같이 붓자만 써도 일체형 나오거든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구조 체험도 처음에만 하나 써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구자만 쓰고 그냥 글씨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콤마 없이 그냥 데이터만 쭉 적어주시는 거예요. 8830 000 이런 식으로 오른쪽 숫자 패드 이용하셔서 쓰시면 훨씬 빠릅니다. 자, 나머지도 작성하실게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나머지도 글씨 다 적도록 할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네, 여기 두 개도 가운데 맞춤 네,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옆에 세 개도 가운데 맞춤. 저는 이렇게 먼저 해놓고 글씨도 쓰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작성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고, 제가 왜 5에다 썼을까요? 지금 보였네요. 이게 4에 들어가야 됩니다. 병합된 셀 때문에 자, 요거 한 칸만 올릴게요. 자, 이제 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보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자, 다른 거는 눈에서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1번 조건부터 해결을 할게요. 자, 굴림 11로 이미 세팅했고요. 정렬은 숫자하고 회계 서식만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다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도 이렇게 외곽선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 두 가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체 데이터를 블럭을 잡으세요. 그리고 모든 테두리를 먼저 주겠습니다. 자, 모든 테두리를 주려면 어디에 있죠? 여기 글꼴 바로 밑에 보시면 테두리 있어요.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고 일단은 먼저 모든 선을 그려주세요. 굵은 선은 조금 있다가 자, 모든 테두리 눌러서 굵은 선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어디를요? 바깥쪽 굵은 테두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바깥쪽 굵은 테두리 한번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서요. 여기랑 여기가 진한 선이 되어야 되니까 네, 다시 블럭을 잡을게요. 요만큼. 그리고 다시 한번 바깥쪽을 진한 선으로 하라 그러면 여기가 진한 선이 되겠죠. 자, 진한 선 다시 한번 그대로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은 선은 다 끝났죠. 그리고 아까 모든 글자는 다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만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일단 블럭을 잡을게요. 그리고 일단은 가운데 정렬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숫자만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얘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블럭 잡혀있는 길에 뭐도 할까요? 세 자리마다 쉼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자리마다 쉼표 콤마 있으니까 요거 찍어서 자, 이렇게 쉼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여기 아래쪽에 X 표시도 해야 되는데 X 표시는
우리 괴선에서 해야 되잖아요. 선 모양에서. 근데 지금 옆에 화살표 눌렀을 때 선 모양이 없거든요. 괴선이 없잖아요. 대각선이. 그래서 다른 테두리로 들어간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대각선을 주도록 할게요. 자, 양쪽 눌러주시고 확인. 그럼 대각선도 잘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젠 좀 눈에 보이는 거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열은 A열은 1로 고정이라 그랬고요. 모든 열은 적당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자, D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잖아요. 칸이. 자,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C열도 마찬가지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아니면은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오타가 있네요. 아이고. 네. 볼까요? 아이고. 자, 그리고 여기 보조지원금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더블 클릭해서 자, 필요한 만큼 확장했고요. 설치일도 조금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요거는 해결을 했어요. 여기에서 안 한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하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을 그리고요. 여기 사다리꼴을 그린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여기 그림자 살짝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거랑 그 다음에 굴림 24 검정 굵게를 하고 노랑으로 한대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 들어가셔서 도형에서요. 사다리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사다리꼴은 여기 기본 도형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7번째 있네요. 그 사다리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서 적당한 사이즈로 끌어주시는 거죠. 한 요 정도부터 시작해서 G셀 있는 데까지 와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먼저 글꼴 잡으셔도 돼요. 굴림 24 검정 요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홈 들어가서 굴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아요. 24 그 다음에 검정 교재 보시면서 하세요. 굵게까지 네, 굴림 24 검정 굵게까지 검정 굵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 채우기는 여기 있습니다. 채우기 노랑 해주시고 노랑은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황금색 강조 사고요. 정확하게 네 이게 노랑입니다. 자, 노랑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었었죠. 근데 지금 제가 뭐를 눌렀는지 커서가 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되니까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그림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림자는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에서 도형 효과 들어가시면 그림자가 있으니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데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그러면 오른쪽이면 어디 있을까요? 요건가요? 네, 네 번째에 있는 게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자,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글씨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글자가 가운데로 안 갔죠? 그럼 다시 한번 테두리 눌러주시고 네,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도형의 테두리라는 거는 이런데 안 눌러도 돼요. 요 선 어디쯤, 그 어디쯤, 이 선 그 어디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테두리가 딱 눌러졌고요. 여기에서 글자를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서 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홈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네요. 가로 가운데 정렬하시면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세로 가운데 정렬도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해결됐어요. 빠진 거 없이. 자, 3번 하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고 그림으로 복사한 다음에 붙이기를 하고 원본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점에다 그리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열너비랑
행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방해받지 않게 요만큼 요 밑에쯤에다가 해주세요. 자, 총 몇 칸이 필요하시냐면 8칸이 필요하니까요. 8칸 블럭 잡으시고 일단 괴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모든 괴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테두리 화살표 눌러주시고 자,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만 2개 블럭 잡으시고 병합하시면 됩니다. 결, 알트, 엔트, 제. 그리고 각각의 칸에다가 담당, 대리, 팀장이라고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자, 쓰셨으면은 모든 글자는 다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 지금 눌러져 있는 것 같은데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럼 한번 다시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누르시면 가운데 정렬 됩니다. 자, 우리 이 결제란은 조금 좁으니까요. 결제란은 많이 좁혀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담당 칸은 여기요. 17행이 되죠. 여기는 조금만 아래로 늘려줄게요. 그냥 눈대중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결제란이 좀 예쁘게 만들어지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감점사항을 주진 않기 때문에 네,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자, 복사가 됐네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늘려주셔서 괜찮은가요? 자,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 조금씩 다시 조정하셔서 자,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는데 그냥 복사를 하세요. 그냥 복사 버튼 컨트롤 C 하고 붙여 넣을 때 그림으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 화살표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 넣으시면 되니까 네, 붙여넣기 옵션에서요. 세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으로 붙어지거든요. 자, 붙여넣기 아래 화살표 누르시고 자, 그림으로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복사가 됐어요. 이거 끌고 가시면 돼요. 자, 끌고 가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죠. 끝자리 맞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원본은 지우라고 했으니 자, 이렇게 열 자체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여기도 이렇게 행 자체를 블럭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눌러주시면 자, 요것도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맞춰졌다면 여기서 직접 드래그 하셔서 조금 확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으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주황으로 바꾸래요. 자, 딱 봐도 이렇게 요거 주황이죠. 자, 바꿀게요. 자, 전체 블럭 잡으시고 위에 타이틀 잡으시고 컨트롤 사업장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요. 설치 비용까지 눌렀어요. 그럼 콩콩콩 이렇게 누르면 해당하는 곳이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채우기 눌러주시고 정확하게 주항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해결이 됐네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하니까 빠지는 거 없이 좋죠.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유효성 검사를 H14셀에다 놓고 유효성 검사를 할 겁니다. 범위를 C5부터 C12까지로 잡으래요. 여기가 목록이 되겠네요. 자, 커서는 여기다 놓고 할 겁니다. 사업장에다가. 원래 글씨가 있으면 안 돼요. 빈칸 상태에서 하시는 겁니다. 혹시 글씨를 쓰셨다면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자, 메뉴에서 데이터 눌러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눌러주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주시고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모든 값을 뭘로 바꿔요? 목록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범위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본에서 해당하는 범위 아까 B5부터 B12로 잡는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와서 제한 대상만 목록으로 잡아주시고요. 원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 제일 첫 번째 걸로 이렇게 세팅만 해놓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유효성 검사까지 해결이 돼요. 그럼 이제는 네, 요거 할 차례죠. H5부터 H12까지 H5부터 H12가 어딜까요? 여기네요. 설치 비용이네요. 여기에다가 네, 뭐를 하라고 했냐면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뒤에다 원자를 붙이래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 비용 쭉 블럭 잡아주시고요. H5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셀 서식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가야 우리가 원하는 표시 형식으로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 말고요. 제일 밑에 보면 사용자 정의,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시고 그냥 뭐 숫자에 콤마가 붙어 있는 거면요. 그냥 무조건 이걸로 해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샵, 콤마, 샵,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 한번 하세요. 그리고 뒤에다가 글씨만 써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원이라고 써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글자 뒤에 원이 붙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싹 들어갔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하도록 할게요. F5부터 F12까지는 용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래요. 자, F5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블럭을 잡고요. 이름은 여기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라 그랬냐면 용량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돼요. 꼭 엔터를 입력을 하셔야 이름이 정의가 됩니다. 하나 눌렀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요. 해당하는 범위를 눌렀을 때 이름이 용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한 번씩 설명했던 것 중에서 함수에서 뭐를 할 거냐면요. 3번은 배웠거든요. 라운드는 안 배웠고요. d-average 함수만 이용할게요. 일단 3번도 할 거고요. 4번도 할 거고요. 5번은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설명할게요. 조금 쉬운 함수여서. 그 다음에 6번, 7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번부터 할게요. 자, 3번은 커서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커서를 갖다 두시면 되겠죠. 문제를 보시면요. 3번은 부력 일체형 설치 비용의 평균이에요. 평균은 평균이에요. average.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부력 일체형만 가지고 설치 비용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래서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하네요. 요거는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평균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 갖다 놨죠? 는 d-average DAV까지만 할까요? 그랬더니 D-average가 나오죠. 자,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조금 많은 관계로 fx의 도움을 조금 받을게요. 자, fx 눌러주시고요. 기억나세요? 함수 중에서 d가 들어가는 함수가 있다 그랬어요. dsum이 있고 지금처럼 d-average가 있고 아이고 대충 그 다음에 dmax가 있고 dmin이 있어요. 자, 네 가지 다 합, 평균,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근데 다 d가 붙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른 함수는 함수에서 제목을 설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범위를 잡으실 때 이 제목부터 범위를 잡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범위를 어떻게 잡냐?
관련 목록의 전체 셀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제목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작성한 여기는 우리가 결과값 만들어야 되는 곳이니까 여기는 아니고요. 내가 작성한 원본 데이터 여기까지를 블럭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원본 데이터 전체가 데이터베이스 범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꼭 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는 필드는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자, 누구를 직접 더해서 나누냐면 이 설치 비용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몇 번째 열의 위치에 있니에요.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숫자를 세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그럼 우린 몇 번이에요? 7번이 되겠죠? 설치 비용의 평균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자 7번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칸 클릭하시면 여기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는 셀범이 조건은 뭐였냐면 부력 일체형만 고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요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하고 같이 잡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형태가 부력 일체형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형태가 부력 일체형. 그럼 선생님 문제에서 형태가 구조체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항상 바로 제목 밑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네, 1898 뭐 쭉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 원래 라운드를 씌워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해결했고요. 그 다음 요겁니다. 구조체형 사업장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count if 함수를 쓰고요. 그러면 1이라는 게 계산이 되었잖아요. 거기 뒤에다가 이 AND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개자를 붙이래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ount if입니다. 자, 몇 번이냐면 5번, 6번, 4번이니까 4번 칸에다 커서 갖다 놓겠습니다. 는 count 쓰니까 나오죠. 이 중에서 네 번째에 있네요. count if 따당 count if fx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구조체형 사업장의 개수 구조체형이 몇 개가 있냐고 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조체형인데 아니네요. 체험이네요. 구조체험이 하나, 둘, 셋, 세 개인가요? 세 개가 답이 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셌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범위로. 여기서부터 아마 바라보셨을 거예요. 이게 구조체험 아니지? 아니지? 오, 맞네, 맞네, 맞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이렇게 계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수가 있을 곳에 요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데이터가 8개밖에 안 되니까 눈으로 세는 게 더 빠르지만 100개, 1000개가 넘는다고 생각해 보셨을 때 그때는 눈으로 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쫙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count if 함수는 좀 쉽게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이거 잘못 썼죠? 어디에서 두 번째는 무엇을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자,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 골라요? 여기서 고를 거죠. 그러면 여기를 블럭을 쭉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고를 거예요? 구조체형을 구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조체험을 첫 번째에 있는 구조체험으로 그냥 클릭. 글씨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구조체험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저는 오타낼 수 있으니까 곧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구조체험을 그냥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눌러주면 3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AND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뭐를 붙여요? 개를 붙이래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클릭 한번 하시고 자,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클릭했죠?
자, and를 써주시고 큰 따옴표 눌러서 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세 개라고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요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카운트 if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배우진 않았는데요. 최저 용량이래요. 그럼 우리가 민으로 하면 쉽죠? 는 민으로 하면 그냥 범위만 잡고 끄시면 되는데 얘는 꼭 스몰을 이용을 하래요. 스몰이라는 함수를. 그러면 여기서 이용하라는 함수로 이용해야 돼요. 내가 맥스라는 함수를 민이라는 함수를 알고 있어도 그냥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저 용량입니다. 찾으러 가죠. 자, 커서는 어디냐면 여기네요. 자, 는 스몰스라 그랬으니까 스몰이라고 할게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도움을 받겠습니다. array는 범위예요. 어디에서 최저 용량을 구하고 싶으세요? 여기 용량 중에서 최저인 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니까 제목은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array는 여기 500부터 200까지 쭉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이 용량들 중에서 자, 두 번째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면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니에요. 제일 작은 값을 구할 거니까 몇 번째겠어요? 첫 번째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가장 최저값이 이 중에서 200이 나왔대요. 맞죠?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VLOOKUP도 한번 해볼게요. VLOOKUP은 이건 조금 처음에 헷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는 VLOOKUP 따당 그리고 fx 도움을 받을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찾고자 하는 값이죠. 누구요? 얘예요. 짝꿍이요. 짝꿍이 변하면 얘도 변하고 얘가 또 변하면 얘 또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룩업 밸류 값에다는 짝꿍 찍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H14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범위예요. array니까 또 범위잖아요. 범위인데 범위를 잡을 때 제목은 잡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잡아야 될 텐데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한 거는 GS 이 사업장과 관리 코드네요. 잠깐만. 어머, 업무 때문인데 제가 여기 잘못했는데요. 선생님들 요거를 잘못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여기를 잘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제가 잘못 봤죠? 왜 잘못 봤을까요? 지금 밤이라서 1시 15분. 네, 여기가 지금 범위 설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 잡았어요. 혹시 저처럼 실수를 했다면 잘하셨으면 상관없고 실수를 하셨다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세요. 아까처럼 똑같이. 그런 다음에 여기 모두 지우기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확인. 하면 다시 지워지거든요. 얘도 지워주세요. 딜리트. 그래 깨끗해졌다면 다시 한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주시는데 목록이죠. 제가 범위만 잘못 잡았어요. 범위만 여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됐네요. 자 다시 한번 VLOOKUP 할게요. 이어서 VLOOK 하려고 했더니 오류를 발견해가지고 더블 클릭하시고 fx 눌렀죠. 자, 짝꿍 그대로 똑같습니다. H14셀 눌러주시면 돼요. 자, 눌렀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를 잡을 때 제목은 안 잡을 거고 본문에서만 잡을 건데 굳이 얘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얘가 필요한 거는 지금 뭐하고 뭐냐면 이 음문tem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설치 비용이잖아요. 여기 지금 설치 비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VLOOKUP 함수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음문tem부터 설치 비용까지를 자, 블럭을 잡아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를 하는데 이건 숫자잖아요. 1열, 2열, 3열을 세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았으니 여기부터
0부터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이 아니고. 그죠? 2, 3, 4, 5. 우리가 설치 비용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6이 돼야 되겠죠? 6이 돼주면 되고요. 정확한 값 찾을 거니까 무조건 0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뭔가 좀 아쉽다 하시면 홈에 들어가셔서 쉼표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VLOOKUP도 해결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젠 뭐를 할 거냐면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을 할 거거든요. 자, 조건부 서식은 용량이 500 이하인 행 전체래요. 다음 서식을 적용하라네요. 파란 굵게. 자, 한번 해볼게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를 블럭으로 잡아요. 자, 행 전체. 제목은 뺍니다. 항상 제목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D 들어가는 함수만 쓰는 거예요. 자, 전체라 그랬으니까 계산되지 않은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규칙 들어갈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하셔야 되죠? 체크. 자, 수식 적용하겠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요. 용량이 500 이하인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용량이면은 이 부분이 용량이죠. 용량 중에서 첫 번째 용량, 범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용량을 선택을 하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음 줄, 다음 줄, 다음 줄 다 비교를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첫 번째 용량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F4를 2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건 쓰시면 되겠죠.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500 됐습니다.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셔서 서식을 주도록 하죠. 자, 서식이 뭐였냐면 파랑하고 굵게래요. 자, 파랑 정확하게 파랑 선택하세요. 그리고 굵게는 굵게입니다. 자, 파랑과 굵게 선택하셨다면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가 뭐였죠? 500 이하니까 하나, 둘, 세 개. 맞네요. 자,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기 쭉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젠 해야 되는 게 제가 과제로 요거 냈죠. 차트. 차트를 한번 같이 그려볼 건데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요런 데이터를 썼어요. 운문댐, 경남 합천댐, 지평저수지, 청호저수지, 그 다음에 당진화력발전소, 그리고 나머지 빼고 보령댐을 했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발전 규모와 설치 비용을 가지고 차트를 그릴 겁니다. 제가 한번 체크만 해드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자,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할까요? 이 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만 한 것 같아요. 그쵸? 이거에 해당하는 뭐를 했냐면 발전 규모와 설치 비용이요. 자,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요 데이터, 요 색은 저만 칠한 겁니다. 선생님들은 칠하지 않습니다. 자, 요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 설정이 정말 중요하죠. 자, 전체를 쭉 블럭을, 일단 연결된 데이터를 쭉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보령댐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발전 규모부터 18까지 쭉 연결된 거니까 같이, 그 다음 밑에 두 개 또 있죠? 두 개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쿵쿵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도 자, 사업장 했잖아요. 제가 쿵쿵쿵쿵쿵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치만 얘는 하나씩으로 설정된 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값을 줘요. 그래서 연결된 거는 꼭 연결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삽입 눌러 주셔서 추천 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추천 차트입니다. 추천 차트 눌러 주시고
모든 차트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 콤보로 들어가시면 쉬워요. 자, 콤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좀 살펴보세요. 뭐를 살펴보냐면 이 표식이 있는 설치 비용이 이렇게 꺾어진 겁니다. 얘를 봐도 되고요. 이게 헷갈리시면 여기를 보고 하셔도 돼요. 설치 비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 설치 비용을 가서 꺾은 선형이 아니라 옆에 화살표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보조축을 눌러주시면 자 되는 거죠. 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가야 돼요? 제4작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차트 이동을 할 건데 어디다 갈 거예요? 기존 1, 2, 3 작업이 아니잖아요. 새 시트로 갈 거예요. 새 시트로 가는데 이름을 지금 줄 겁니다.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이잖아요. 얘만 끌어다가 제일 뒤에다 떨구도록 할게요. 사작업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떨궈주시면 자, 사작업으로 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순서대로 하죠. 자, 1번 하셨죠? 2번도 하셨죠? 3번도 했습니다. 자, 4번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3과 스타일 2를 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 3은 여기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에서 3번 눌러주시고 스타일 1번은 1번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레이아웃 3, 스타일 1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요. 영역 서식에서 차트는 굴림 11로 하고 파랑 박엽지와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으로 하래요.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할게요. 자, 전체 선택되어 있죠. 확인하시려면 아무데나 이런데 누르시면 돼요. 이런데. 네, 이런데도 눌러도 되겠네요. 네, 이게 차트 영역입니다. 해서 자, 뭘로 하라 그랬냐면 글자 크기를 굴림 11로 하랬어요. 자, 홈에 들어가셔서 굴림 11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바꿨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질감도 하도록 할게요. 채우기에 요 채우기 말고요, 선생님들. 여기 서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식에 들어가셔서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뭐 해야 되죠? 우리,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요런데 아무데 누르시면 돼요. 이런데. 자, 그림 영역 선택하시고요. 선에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림 영역 선택하시고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 할게요. 그 다음은 뭐를 하라 그랬냐면 제목을 할게요. 제목을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까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일단은 블럭 잡으시고 글씨 먼저 씁니다. 이라고 쓰시고요. 요거를 설정하실 때 안에서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테두리라는 거는 이 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클릭하신 상태에서 하면은 한 번에 편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랬으니까 굴림 굵게 20 홈에 들어가서 굴림 굵게 20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뭘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흰색으로 하래요. 채우기는 여기에서 흰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두리 하라 그랬으니까 테두리는 서식에 들어가면 윤곽선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서식에 들어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정색으로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길에 테두리를 조금 여러 개 할게요. 여기도 테두리를 줘야 되고요. 여기도 테두리가 들어갔고요. 여기도 테두리가 들어갔고요. 바깥쪽도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테두리를 줄게요. 다 윤곽선입니다. 그냥 글자에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서식에서 윤곽선만 검정으로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요. 오른쪽도 숫자 눌러주시고 윤곽선만 검정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도 점정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남았죠? 여기 바깥쪽 테두리도 한번 이렇게 차트 영역이죠. 요런 데 누르셔가지고 윤곽선 검정으로 해주시면 네, 윤곽선을 다 모두 다 입력한 안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윤곽선 검정. 네, 이렇게 해서 윤곽선 다 들어갔고요. 여기 선도 여기 선 있죠? 이 선도 지금 윤곽선 만진 길에 윤곽선 누르셔서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대시에 들어가서 파선으로 네 번째에 있는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자 됩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요.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7번도 아까 여기까지 했었으니까 보조축 자 계열 하고요. 그 다음에 표식 레이블 값 이런 거 지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식부터요. 이거가 조금 두꺼워요. 그쵸? 색칠된 마름모고 10이에요. 자, 이 서식 메뉴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이 표식과 관련된 거는 채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눌러주시고 표식 눌러주신 다음에 표식 옵션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기본 제공 체크해 주신 다음에 마름모 바꿔주시고 10으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채우기, 표식, 마름모 10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을 4200 여기다가 4200이라고 계열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한 번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됐잖아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뭘 보고 하시면 되냐면 얘만 선택이 됐잖아요. 다른 거 선택 안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를 때 저기 가서 누르시면 안 돼요. 얘를 선택했으면 얘에서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자, 글자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왼쪽은 글자가 맞죠? 오른쪽 보실래요? 틀리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축서식에 들어가야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축서식 들어가셔서 최소는 0이고요. 최대가 제일 위에 있는 값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값 교재 보시면 4 0 0 0 0 0 0이에요. 그리고 주 단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벌어지는 값이에요. 교재 보시면 자 얼마큼 차이가 나 있냐면 1000000만큼 차이가 나 있어요. 자 그렇게 써주시면 자 교재하고 똑같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여기가 발전 규모 발전 규모가 가로 열고 킬로와트가 없어졌잖아요. 요거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서 네, 요거 발전 규모 K와트 눌러줬으면 편집 들어가셔서 글씨만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네, 들어갈 수 있게 써주시기만 하면 네, 확인하시면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마지막입니다. 9번에서 도형만 하나 더 그리시면 되겠죠? 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입니다. 그릴 때 이렇게 선택하게 하지 말고요. 선택 안 한 상태에서 그리도록 할게요. 아무데나 저기 바깥쪽 누르시고 잠깐만 안 되네요. 얘를 안에를 눌러야 되네요. 네, 삽입 눌러주시고 자, 도형 눌러주셔서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니까 두 번째 거네요. 요거 눌러주시고, 자, 해당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노란 점은 이용해서 노란 점 끌고 가신 거예요. 저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대충 맞춰졌죠. 여기에 최대 엔터 설치 비용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테두리 눌러주신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글꼴은 따로 없으니까 위에 있는 표하고 똑같은 굴림 11로 할게요. 자, 홈에서 굴림 11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가운데로 와야 되잖아요. 가로도 와야 되고 세로도 와야 되니까 둘 다 눌러주겠습니다. 글자 색 검정으로 할게요. 자, 됐고요. 색깔은 지금 투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 점선이 없으니까 흰색이네요.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체 여기는 흰색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네, 자, 모든 거를 다 완료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빨리 설명은 했지만 한 번씩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제 거 설명 들으시면서 천천히 한번 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